문제가 시작된 건 아내 서아가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한 날부터였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세무사 사무실에서 잔업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였다. 늦은 귀가에 미안한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었는데 평소와 달리 불이 꺼져 있었다. 시계는 이미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서아야. 나왔어.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서아는 고개만 살짝 들었다. 요즘 들어 아내의 눈에서 활기가 사라진 것 같았다. 40대를 앞둔 그녀는 최근 자주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나는 그저 나이 들매에 대한 일시적인 불안이라 생각했다. 오늘부터 헬스장 다닐 거야. 계약했어. 식탁에 앉아 도시락을 데우며 들은 말이었다. 사실 별로 놀랍지 않았다. 아내는 종종 이런저런 취미를 시작했다가 몇 개월 만에 그만두곤 했으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입에 넣었다. 그래. 좋은 생각이야. 건강에도 좋을 거고. 지금 생각하면 그게 실수였을까? 더 관심을 보였어야 했을까? 변호사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난 내가 나름대로 충분히 배려하는 남편이라고 생각했다. 세금 신고 시즌이 닥치면 밤샘 업무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클라이언트 미팅으로 자리를 비웠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의 이유는 서아에게 부족함 없는 삶을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서아와 나는 결혼 10년 차였지만 아이는 없었다. 처음엔 경제적 기반을 다진 후 아이를 갖자는 계획이었는데 어느새 그 시기를 놓쳐버렸다. 서아의 건강 문제도 있었고 나도 바쁜 일상에 치여 언제부턴가 아이라는 단어는 우리 대화에서 사라졌다. 대신 우리는 안정된 일상, 가끔씩의 해외여행, 주말 드라마로 채워진 조용한 삶을 살아왔다. 첫 일주일간 서아는 매일 저녁 7시에 집을 나섰다. 처음엔 돌아오면 땀에 젖은 얼굴로 힘들다고 투덜거렸다. 그냥 그러려니 했다. 그러다 둘째 주부터 변화가 느껴졌다. 서아는 운동복을 고르는데 시간을 들이기 시작했고 화장품도 새로 구매했다. 담당 트레이너가 붙었어. 정도운 트레이너라고. 엄청 젊은데도 실력 있대. 30대 초반인가? 식사 중에 아내가 꺼낸 말에 나는 그래? 좋겠네. 라고 대답하며 TV 채널을 돌렸다. 그날 밤이었다. 서아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처음으로 그녀의 달라진 표정을 눈치챘다. 뭔가 기대에 차 있었달까. 운동하니까 기분이 어때? 내가 물었다.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 도운 트레이너가 내가 변화가 빠르대. 대단하대. 서아는 오랜만에 웃으며 말했다. 그 순간에도 나는 그저 아내가 새로운 취미를 찾아 기뻐하는 정도로만 생각했다. 이게 우리 사이에 생겨난 첫 번째 균열이었을까? 관심이 필요한 순간에 무심했던 나의 태도가 아니면 서아의 마음이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던 걸까? 다음 주말 노트북에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던 중 서아의 휴대폰이 울렸다. 테이블 위에 놓인 화면에 도운 트레이너라는 이름과 함께 메시지 미리 보기가 떴다. 오늘 운동하신 후 붓기가 빠져서 얼굴선이 더 예뻐 보이셨어요. 식단 관리, 나머지는 보이지 않았다. 당시에는 그저 트레이너가 고객에게 보내는 일상적인 피드백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 서아가 휴대폰을 확인한 후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던 이유를 알 것 같다. 그녀는 자신의 얼굴선을 살피며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날 밤 문득 깨어 화장실에 가는 서아의 뒷모습을 봤다. 그녀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실루엣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나는 그저 운동 효과를 확인하는 거려니 생각하고 다시 잠들었다. 하지만 그건 단순한 자기 점검이 아니었다. 후에 알게 되었지만 서아는 그때 이미 거울 속에서 새로운 자신을 찾고 있었다. 칭찬에 굶주린 여자, 관심에 목마른 아내, 그리고 계절이 바뀌듯 내 옆에서 조용히 시들어가고 있던 한 사람의 마음을. 서아의 피트니스 센터 출석은 한 달째 거르지 않고 이어졌다. 10년 결혼 생활 동안 그녀가 이렇게 어떤 활동에 꾸준히 열정을 보인 적은 처음이었다. 처음엔 솔직히 다행이라 생각했다. 아내가 집에만 있는 것보다 활력을 찾는 게 좋아 보였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뭔가 달라졌다.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서아의 손은 끊임없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푸시 알림 소리에 화들짝 놀라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때론 미소를 짓기도 했다. 누구랑 그렇게 메시지 주고받아? 무심코 던진 질문에 서아는 화들짝 놀라며 휴대폰을 가슴에 품었다. 아니, 그냥 피트니스 앱이야. 도운 트레이너가 운동 일지 확인해주는 거. 그 순간 서아의 눈빛이 흔들렸다. 결혼 10년 차 남편으로서 아내가 거짓말할 때의 표정을 모를 리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인지 캐묻는 것보다 일이 저절로 잘 풀리길 바랐던 걸까? 아니면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걸까? 4월 중순
서아의 생일에 오랜만에 일찍 퇴근해 꽃다발을 들고 집에 도착했다. 현관에서부터 샤워기 소리가 들렸다. 저녁 6시, 피트니스 센터에 가기 전 샤워하는 시간이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아의 휴대폰이 울렸다. 망설였다. 남의 메시지를 함부로 보는 건 옳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손이 저절로 휴대폰으로 향했다. 화면에는 도운 트레이너로부터 온 카카오톡 메시지가 떠 있었다. 오늘은 어깨가 많이 아프신가요? 표정이 안 좋아 보였어요. 말씀 못 드렸는데 가끔 아내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아내 같은 분 만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흐흐. 오늘 기분 전환 운동으로 준비했어요. 기대하세요.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이었다. 아내 같은 느낌이라니. 이건 분명 일반적인 트레이너형 관계를 넘어선 표현이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올려 이전 대화들을 확인했다. 도운 트레이너 오늘 헤어스타일 정말 잘 어울리세요. 젊어 보여요. 아이고 과찬이세요. 그냥 평범한 아줌마예요. 도운 트레이너 절대 아니에요. 제가 만나는 다른 회원분들 중에 서아님처럼 노력하고 변화하는 분 없어요. 진심이에요. 대화는 그렇게 이어졌다. 단순한 운동 지도를 넘어선 개인적인 대화, 칭찬, 감정적 지지. 크롤을 내릴수록 가슴이 옥죄어왔다. 마지막으로 본 메시지는 서아가 보낸 셀카였다. 화장을 하고 머리를 새로 손질한 모습이었다. 그 아래 도운의 답장. 우와, 정말 예쁘세요. 저희 센터 최고 미녀 회원이십니다. 휴대폰을 내려놓는 손이 떨렸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게 불륜인가? 아니면 그저 친절한 서비스일 뿐인가? 선을 넘은 것인지 아닌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건 서아가 나에게는 보여주지 않던 모습, 하지 않던 대화를 그 남자와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샤워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내 손에 들린 꽃다발이 갑자기 무의미해 보였다. 서아는 화장대 앞에 앉아 평소보다 공들여 화장을 했다. 그리고 새로 산 듯한 운동복으로 갈아입었다. 생일 축하해. 내가 꽃다발을 내밀었다. 서아는 잠깐 당황하는 듯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근데 나 지금 운동 가야 해서 오늘은 쉬고 같이 저녁 먹을까? 예약했어. 서아의 눈빛이 흔들렸다. 망설임, 죄책감, 그리고 미묘한 불만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미안해.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특별 PT가 있어서. 내일은 어때? 그 순간 느꼈다. 서아의 마음은 이미 집 밖을 향해 있었다. 그녀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아니라 그 도운 트레이너였다. 단순한 운동 이상의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었다. 나는 무력감에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가 현관문을 나서며 향수를 뿌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평소에는 집에서 나갈 때 거의 뿌리지 않던 향수였다. 문이 닫히고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나는 처음으로 우리 결혼 생활이 위험한 갈림길에 서 있음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서아와 내가 같은 공간에 있어도 실제로는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식사 시간에 마주 앉아도 대화는 건조했고 눈빛은 서로를 피했다. 심장 속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계속 자라났다. 어느 주말 아침 서아가 샤워할 때 용기를 내 그녀의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다. 그동안의 메시지는 대부분 삭제되어 있었다. 이상한 직감이 들어 서아의 갤러리를 열었다. 최근 사진 폴더에는 여러 장의 셀카가 있었다. 서아만의 사진도 있었고 피트니스 센터에서 찍은 모습도 있었다. 그 중에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거울 앞에서 찍은 사진 속에 도운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서아의 운동 자세를 교정해주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의 손은 서아의 허리에 가볍게 얹혀 있었고 서아의 표정은 내 기억 속에 오래도록 찾아볼 수 없었던 생기로 가득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내 아내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그 도운이라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남자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다음 날 퇴근 후 곧장 그 피트니스 센터로 향했다. 처음에는 그저 도운이라는 인물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내 아내의 마음을 이렇게 흔든 남자가 어떤 모습인지. 접수대에서 견학 가능한가요? 라고 물었고 직원은 흔쾌히 내부를 안내해 주었다. 오후 8시경 센터는 꽤 붐볐다. 러닝머신과 웨이트 기구들 사이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발견했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한 여성 회원에게 열심히 운동법을 설명하고 있었다. 나이차를 떠나 그의 에너지와 활력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서아가 있었다. 약간 떨어진 곳에서 그를 바라보며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아의 표정을 목격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기대감, 설렘,
그리고 묘한 숭배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10년간 함께 살아왔지만 내게 그런 표정을 지어준 적은 없었다. 센터를 나와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동안 서아와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았다. 아내가 언제부터 내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을까? 나는 그녀의 감정적 목마름을 언제 외면했을까? 돌아보니 계속된 야근과 주말 업무로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줄었고 대화는 일상적인 것들로만 채워졌다. 서아의 표정이 점점 무기력해져 가는 동안 나는 일에 파묻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날 밤 서아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운동 후에 상기된 홍조가 남아 있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서아가 물었다. 순간 모든 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분노, 배신감, 슬픔, 그리고 자책감까지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켰다. 도훈 씨라고. 내 트레이너 말이야. 직접 봤어. 서아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평온을 가장했다. 무슨 소리야? 그냥 PT 받는 건데. 요즘 너 변했어. 휴대폰 메시지도 받고 오늘 너희 둘 모습도 봤어. 그 사람 너한테 어떤 사람이야? 서아의 눈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다. 그리고 이어진 그녀의 말은 내 예상을 벗어났다. 그냥 날 봐주는 사람이야. 날 여자로 봐주는 사람. 이 말 한마디가 10년 결혼 생활의 실체를 드러낸 것 같았다. 서아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했다. 현서가, 넌 언제부터 날 안 본 거야? 그냥 옆에 있는 사람, 밥 차려주고 집 지키는 사람으로만 생각한 게 언제부터야? 그 순간 깨달았다. 서아의 정서적 외도는 어쩌면 우리 둘 다 책임이 있는 일이었다. 나는 일과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아내의 감정을 소홀히 했고 서아는 그 빈자리를 다른 곳에서 채우려 했다. 욕망이 아닌 인정받고 싶은 갈증이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서아의 눈빛 속에 담긴 외로움과 갈망을 제대로 보게 된 순간이었다. 그날 밤의 대화 이후 우리 집에는 폭풍전의 고요함이 내려앉았다. 서아와 나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를 피했다. 침대에 누워도 등을 맞대고 식사 시간에도 텔레비전만 바라보았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둘 다 폭발 직전에 화산처럼 불안정했다. 언제, 어떻게 다시 그 대화를 이어가야 할지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다. 나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다. 정서적 외도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변호사는 물리적 증거가 없는 경우 법적 대응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휴대폰 메시지만으로는 정서적 외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들으며 문득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자문했다. 아내를 사랑한다면서 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 이것이 내가 관계를 회복하는 방식인가? 사무소를 나오는 길. 갑자기 서아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 오늘 피트니스 센터 그만뒀어. 이야기할 게 있어. 집에 도착했을 때 서아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평소처럼 화려하게 꾸미지 않은 얼굴이었다. 마치 오래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모습으로 돌아간 듯했다. 테이블 위에는 두 잔의 차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내가 좋아하는 보이차를 준비해 놓았다. 한동안 우리는 말없이 차만 마셨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가 침묵을 채우는 가운데 서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 도훈 씨에게 흔들렸어. 한 줄기 번개가 내 가슴을 관통하는 듯했다. 예상했던 말이었음에도 직접 듣는 순간의 충격은 생각보다 컸다. 손에 쥔 찻잔이 미세하게 떨렸다. 육체적으로 관계한 건 없어. 하지만 마음이 흔들린 건 사실이야. 그 사람은 나를 봐줬어. 변화하는 나를, 노력하는 나를, 여자로서의 나를.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순간 내 안에 있던 분노가 조금씩 슬픔으로 바뀌어갔다. 아내의 눈물은 배신의 표현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외로움의 분출이었다. 근데 당신은 어땠어? 당신도 한 번이라도 날 여자로 본 적 있어? 이 질문은 예리한 칼처럼 내 자존심을 찔렀다. 반사적으로 변명하려던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은 변명할 때가 아니었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오랜 시간 피해왔던 진실과 마주했다. 미안해. 난 당신이 날 떠날까 무서워서 그냥 애써 모른 척했던 것 같아. 내 입에서 나온 말에 스스로도 놀랐다.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내 두려움이었다. 열심히 일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하는 것이 남편으로서 최선이라 생각했지만 실은 감정적 교류의 위험을 피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아가 나를 떠날까봐, 내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나도 당신을 보고 있었어. 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하지 못했나봐. 서아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보다 슬픔이,
그리고 미묘한 희망의 빛이 있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서로를 제대로 볼 수 있을까? 이 단순한 질문 앞에서 나는 말문이 막혔다. 우리가 정말 서로를 다시 볼 수 있을까? 10년의 습관과 오해를 넘어 진짜 서로를 마주할 수 있을까? 테이블 위에 놓인 서아의 손이 보였다. 옛날에는 자주 잡았던 그 손, 언제부터인가 자연스럽게 잡지 않게 된 그 손, 조심스럽게 내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감쌌다. 서아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긴장하고 있었던 게 느껴졌다. 잠시 후 서아가 조용히 말했다. 난 도훈 씨에게 어제 모든 걸 말했어. 내가 결혼한 여자라는 것,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센터도 그만뒀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다. 안도감, 승리감. 하지만 동시에 서아가 자신의 즐거움을 포기했다는 미안함도 있었다. 그녀는 선택했다. 나와의 관계를 위해 선택한 것이다. 서아야, 말을 잇지 못하고 우리는 그저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오랫동안 침묵했다. 빗소리가 점점 커졌다. 작아지기를 반복했고 창밖에 어둠이 깊어졌다. 그 긴 침묵 속에서 무언가가 치유되고 있었다. 완전한 용서도 완벽한 화해도 아닌 그저 진실과 마주한 첫걸음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 사이의 거리는 조금씩 좁혀졌다. 처음에는 손만 잡고 있다가 나중에는 서아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랜만에 서로를 안았다. 이전과는 다른 느낌의 포옹이었다. 습관적이거나 의무적이지 않은 서로의 온기를 진심으로 느끼는 시간이었다. 그날 밤의 대화 이후 우리의 결혼 생활은 마치 교통사고 후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처럼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완벽한 치유도 완전한 파국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매일 아침 서아와 마주칠 때마다 그 트레이너와의 메시지가 떠올라 가슴 한편이 쓰라렸다. 하지만 동시에 처음으로 서아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된 것도 사실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서아는 개인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처음으로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상담사가 내게 물었어. 왜 다른 사람의 인정에 그렇게 목말랐냐고. 내가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해서 그랬던 것 같아. 서아의 눈에서 읽어낸 취약함은 내게 새로운 감정을 일으켰다. 아내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그동안 소홀했던 감정적 연결을 회복하고 싶다는 갈망이었다. 처음으로 내가 먼저 제안했다. 매주 토요일 저녁 함께 동네를 산책하자고. 직장 핑계를 대지 않고 휴대폰도 두고 그저 둘이서 걷자고. 서아의 눈에 잠시 의심이 스쳤지만 곧이 옅은 미소로 동의했다. 첫 번째 산책은 어색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대부분의 시간을 침묵 속에서 걸었다. 두 번째 산책에서는 조금 달랐다. 내가 회사에서 있었던 웃긴 일화를 들려줬고 서아는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다. 세 번째 산책 날 비가 내려 집에만 있게 되었다. 갑자기 서아가 그동안 써왔던 일기장을 보여줬다. 그 안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서아의 내면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 오늘도 현석은 내 새 헤어스타일을 알아채지 못했다. 40살이 되면 난 어떤 모습일까? 가끔은 내가 투명인간이 된 것 같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을 울린 문장은 독박육아도 경제적 고생도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공허할까였다. 일기장을 읽는 동안 눈물이 흘렀다. 내 옆에서 이렇게 외로워하고 있었는데 나는 그저 돈 벌고 의무를 다한다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 있었다. 물리적 존재가 아닌 감정적 존재로서의 서아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이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아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미안해. 상담에서 깨달았어. 내가 당신에게 제대로 말하지 않았던 거야. 내 감정을, 내 필요를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고 당신이 알아차려주길 바랐어. 그리고 그러지 않자 다른 곳에서 위안을 찾았고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의 기대와 상처, 두려움과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가끔 서아의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나도 모르게 불안해졌고 서아 역시 내가 늦게 귀가할 때면 예전과 다른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신뢰는 한순간에 회복되지 않았다. 6번째 산책 날 우리는 처음으로 손을 잡고 걸었다. 그 작은 접촉에도 예전과는 다른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아가 물었다. 당신은 왜 화해하기로 마음 먹었어? 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었잖아. 질문이 의외였지만 내 대답은 준비되어 있었다. 내가 상담받듯 나도 고민했어. 변호사도 만나고 친구들과도 상의했지. 다들 이혼하라더라. 하지만 문득 깨달았어.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널 처벌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함께하는 거라는 걸. 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작게 속삭였다. 고마워.
기회를 줘서 그 말에 마음이 복잡해졌다. 기회를 준 건 나뿐만이 아니었다. 서아 역시 내게 우리의 결혼 생활에 두 번째 기회를 준 것이다. 어느 주말 아침, 서아는 자신이 상담해서 배운 감정 일기를 함께 써보자고 제안했다. 매일 저녁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는 시간이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다. 내가 미처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 서아가 속으로만 사귀었던 불안과 기쁨을 알게 되는 소중한 순간이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아침, 서아가 새 운동복을 입고 있었다. 다시 운동 시작할 거야? 서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다른 피트니스 센터로 갈 거야. 여성 전용이고 같이 갈래? 부부 회원권도 있대. 그 말에 처음엔 당황했다. 하지만 이내 의미를 깨달았다. 서아는 나와 함께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동안 혼자 채우려 했던 그 빈자리를 이제는 나와 함께 채우고 싶어 했다. 좋아, 함께 가자. 다음 주말 처음으로 함께 운동했다. 40대 중년 남성의 뻣뻣한 몸으로 요가를 따라하는 게 우스꽝스러웠지만 서아와 함께 웃을 수 있어 행복했다. 운동을 마치고 탈의실로 향하기 전 큰 거울 앞에 잠시 멈춰섰다. 거울 속에 서아와 내가 나란히 서 있었다. 땀에 젖은 모습이었지만 어딘가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다. 서아가 거울 속 내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이제 보이세요? 저 여기 있어요. 그녀의 눈에는 예전에 보지 못했던 깊이가 있었다. 단순한 행복이나 슬픔이 아닌 상처와 회복, 후회와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서 진짜 서아를 보았다. 완벽한 아내도 배신자도 아닌 그저 한 사람으로서의 서아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거울 속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어딘가 달라 보였다. 10년 전보다 나이는 들었지만 어쩌면 서로를 더 깊이 보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 회복의 여정은 아직 진행 중이다. 가끔은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불안한 밤도 있다. 완전한 용서와 신뢰는 아직 멀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이제 거울 속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단순히 나란히 서 있는 두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서로를 보는 두 사람으로.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